보물이 되는 지식을 찾아 떠납니다. 펼쳐라 보물지도! 와. 오늘 우리 두 분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두 분은 살면서 도전, 시도 해본 적이 있나요? 어떤가요? 난 사실 이 자리에 있는 게 제일 큰 도전이고 지금 또 운동 관두고 또 식당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뭐 어떻게 보면 큰 도전인 거죠. 맞습니다. 사실 우리 인욱 선수가 이게 큰 도전이라는 걸 우리가 한 회 한 회 할수록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확 느껴지시죠? 네, 같이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경환 씨는 어때요? 네, 도전이라는 게 뭐 결과를 알 수 없는 거를 한다는 모든 행동 자체가 도전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활동도 그렇고 삶 모든 과정이 도전이 아닌가 싶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크고 작은 도전들을 하고는 하는데요. 오늘 모실 선장님이 이 도전과 굉장히 관련이 있는 분이십니다. 기대되시죠? 기대. 기대됩니다. 너무 기대돼요. 바로 불러보겠습니다. 선장님 나와주세요.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우리 오늘 선장님은 사실 PD님이셨잖아요. 네, 어떤 PD님으로 계셨는지. 저는 96년도에 MBC 입사를 했고요. PD가 돼서 처음 만든 프로그램은 청춘 시트콤 뉴 논스톱이었어요. 뉴 논스톱. 시트콤 만들고 그리고 느낌표라는 프로그램도 연출을 했고요. 그리고 일밤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러브하우스라는 프로그램 하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집을 고치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 40살에 직업을 바꿨습니다. 원래 예능 PD로 입사했다가 네. 40에 드라마 PD가 돼서 내주의 여왕이라든지 글로리아 같은 드라마도 만들었고요. 다 봤어. 이야, 진짜 우리 뭐 경환 씨가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사실 저희가 다 보고 큰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선장님이 해주시는 강의들 어떤지 또 기대가 되는데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에 닥쳐올 커다란 세 가지 변화가요. 세계화, 정보화, 고령화라고 하면 자, 이 세 가지 변화 중에서 세계화와 정보화는 국가와 기업의 차원에서 대응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고령화가 개인의 차원에서 준비를 해야 하는 문제거든요. 고령화를 국가적 차원에서 기업의 차원에서 대비하기 쉽지가 않아요. 자, 앞으로 우리가 만약 100세까지 산다면 이 기나긴 노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가 중요한데 그럼 다시 한번 기나긴 노후는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아, 이게 건강하게만 산다면 축복이지만 건강의 수명이 짧다면 이거는 아주 큰 불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요. 운동을 하고요. 아하. 그리고 옆에 마음의 있는 건강. 옆에 있는 정인욱 선수처럼 우리 그럼 다 같이 그러면 막 너무 안 건강하네요, 지금. 지금 너무 안 온몸이 건강한데요? 아픈데요? 아, 이렇게 또 과한 운동은 또 삼가야 되겠군요. 네. 운동도 하고 또 정신 건강도 챙기면서 또 그 주위 사람들과 좀 스트레스 덜 받으며 사는 게 건강하게 사는 방법 아닐까요? 정답이에요. 네. 우리가 있잖아요. 미래에 대해서 전망을 할 때 비관적 전망을 하느냐, 낙관적 전망을 하느냐, 그냥 현재 사실은 내 상태에 따라 달린 거예요. 내가 행복하면은 미래도 행복할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내가 지금 사는 게 힘들면 우리는 왠지 전망도 부정적이거나 비관적일 수 있거든요. 저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100세까지 사는 시대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7, 80에도 이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7, 80에 일을 하려면 50, 60에도 공부를 해야 돼요. 어떤 공부를 해야 되냐면 우리는 인생을 이모작하는 준비를 해야 돼요. 50 이후에는 내가 새로운 살 길을 찾아야겠는데 내 인생을 이모작을 해야겠는데 그러면 이모작하기 위해서 난 뭘 해야 될까? 자, 여러분들이 인생 이모작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나는 평생 무엇을 할 때 즐거운 사람인가? 그걸 들여다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좋아했던 일을 가지고 또 다른 어떤 일의 기회를 찾아가고 계신 거잖아요.
전 제가 평생 제일 좋아했던 게 저는 책 읽는 거였거든요. 제가 1년에 200권 정도 읽거든요, 책을. 와. 매년 200권의 책을 읽는 사람이라면 매년 한 권의 책을 쓰는 사람으로 살아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50 이후에는 방송사 PD보다는 작가로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도서관에 가서 찾아봤어요. 작가가 되기 위한 비법은 무엇인가? 그랬더니 글쓰기 책들에서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매일 글을 쓰라는 거예요. 꾸준히 글을 써야 실력이 는다. MBC PD로 일을 하면서 저는 이제 책을 썼기 때문에 제가 책을 쓰는 시간은 항상 아침에 이제 새벽 5시부터 7시까지 2시간을 활용하라고 얘기 드립니다. 새벽 5시부터 7시까지 2시간 동안에는요, 회사에서 저를 찾는 사람 없어요. 부장이 새벽 5시에 전화하면 이상한 사람입니다. 절대 상대하면 안 되고요. 친구들이 야, 나와라, 술 먹자 하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저를 찾지 않고요. 그러니까 5시부터 7시 그 2시간 동안 저는 글을 한 편씩 써서 인터넷에 올렸고요. 매일 아침 블로그에 7년 동안 글을 올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고 치고 힘들 때 있잖아요. 여러분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인터넷을 보면 안 됩니다. 나만 외로워요. 나만 힘들어요. 다 잘 살아. 맞아요. 좋은 거만 올리니까. 좋은 것만 올리니까. 평소에는 집에서 그냥 대충 이렇게 밥 이렇게 레인지에 돌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김치하고 대충 이렇게 먹다가 정말 간만에 한 달에 한 번 어디 맛있는 데 가면은 요즘 뜨는 우리 동네 핫플 이러면서 이렇게 사진 찍어서 이렇게 올리잖아요. 자, 근데 문제는 내가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그런 사진들만 계속 있으니까 나 빼고 모두 이렇게 잘 나가나? 나 빼고 다 이렇게 멋진 데 가고 다 이렇게 좋은 거 쓰고 사람들 많이 만나서 재미나게 사나? 정말 힘들었어요. 외로움이요, 하루 담배 15개 비를 피는 것만큼이나 건강에 해롭대요.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면역 기능이라든지 소화 기능이 떨어집니다. 문제는 외로움을 계속 겪다 보면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러면 계속 면역 기능이 저하되고 소화 기능이 떨어지면서 건강에 장기적으로 봤을 땐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죠. 우리가 인류가 살아온 과정에서 수렵 채집을 하거나 농사를 짓거나 그러고 살았을 때는 항상 혼자 일하는 것보다는 여럿이 같이 일을 하는 게 나았을 겁니다. 사냥을 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농사를 지을 때도 그렇고. 근데 이제는 혼자서 각자 일하는 시대잖아요. 맞아요. 오히려 코로나 때는 또 자택근무도 많이들 하시고. 그렇죠. 네. 그리고 앞으로 점점점 대규모 사업장에서 여럿이 힘을 합해서 협업으로 일하는 그런 고용 기회는 점점 좀 줄어들 것이란 말입니다. 앞으로 혼자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런 얘기 있어요. 요즘 청년은 미혼, 중년은 이혼, 노년은 사별. 마지막 건 좀 슬픈. 그러니까 결국은 다 혼자 사는 시대거든요. 그거 아세요? 이제는 우리나라에 1인 가구가 부모, 자녀가 같이 사는 세대보다 더 많아요. 1인 가구가 32%, 부모, 자녀가 같이 사는 세대는 28%. 그러니까 그만큼 1인 가구의 수가 많아지는데 외로움을 고통이라고 여기고 사는 건 개인적으로 보면 불행이고요. 나라로 보면 이건 저는 재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외로움을 우리가 괴로움이라고 느끼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자, 사람이 외롭잖아요. 그럼 우리는 일단 반성을 합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애들이 나를 안 부르는 걸까? 자, 근데 이 반성을 계속 하다 보잖아요. 그러면 자책을 하게 됩니다. 아, 내가 그때 그걸 좀 심했네. 아, 내가 그때 잘못했네. 자책을 하게 돼요. 근데 자책을 계속 하잖아요. 자학이 돼요. 점점점 힘들어집니다. 자, 반성해서 반대의 경로가 있어요. 반성을 하고 나서 성찰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때는 이런 잘못을 했는데 다음에는 이런 잘못을 안 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공부를 하고 다음에는 아이들에게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혹시라도 내가 사람들에게 실언을 해서 상처를 줬다면 안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성찰을 하고요. 성찰을 하면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자, 반성, 자책, 자학은 마이너스의 길이고요. 반성, 성찰, 성장은 플러스의 길이에요. 외로움이 괴로움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불안과 공포에 마음을 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PD로 24년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딱 퇴직하고 혼자 조용히, 그것도 전국에서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어마어마하게 욕을 먹는, 논란을 불러일으킨 개저씨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진짜 힘들어요. 뭘 하면 좋을까? 그때 제가 했던 게 뭐냐면 아침에 무조건 밥 먹고 출근을 했어요. 어디로요? 그냥 동네로 출근했어요. 저희 그냥 동네 산책을 나갔어요. 이걸 매일 한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저한테는 중요했던 게 산책을 다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햇빛을 받으면서 산책을 다니니까요. 근데 이렇게 막 걷다 보면은 제 동네에서 걷다 보면 야 여기 이런 또 맛집이 다 있네. 야 이게 되게 꽃이 여기 이렇게 예쁘게 폈네. 사진을 찍어요. 그리고 올려요. 그거 보고 친구들이 야 그런 집이 또 다 있어? 야 되게 좋아 보인다. 그럼 제가 이제 애들한테 나랑 같이 가자. 놀러 와. 혼자서 걸으면서 발견한 멋진 공간이라든지 맛집들을 찍어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니까 친구들이 찾아오고 같이 걷게 된 거예요.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그냥 누워만 있을 게 아니라 뭐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노후를 즐겁게 사시기 위해서는 나가서 뭐라도 하셔야 돼요. 부끄럽고 창피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난 뭘 할 때 즐거운 사람인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방법들이 네. 있을까? 자, 찾는 방법은 되게 쉬워요. 산미를 찾으면 됩니다. 산미, 흥미, 재미, 의미. 맨 처음에는 나의 흥미가 어디에 있더라? 그러니까 이를테면 여러분이 지금 나이가 60이라면 가만 생각해봐요. 내 평생을 한번 생각해보는 거야. 아, 나 고등학교 때 그때 그 미술 동아리 활동에 사실 흥미가 있었는데 근데 그때 내가 그림을 그리고는 싶었는데 엄마가 야, 너 이제 대학 입시 준비해야지 뭐 무슨 그림을 그려 무슨 미술 동아리야 이래서 내가 안 했던 것 같아. 내가 흥미가 있었던 일이 뭐가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흥미를 찾아서 그 일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이제는 입시하고도 상관없고 취업하고도 상관없으니까 오로지 그냥 흥미가 가는 일은 시작할 수가 있죠. 해보고 재미가 있잖아요. 계속 하는 거예요. 자, 좋아하는 일을 계속 하잖아요. 꾸준히 하잖아요. 잘하는 일이 됩니다.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하고 살잖아요. 인생에 그보다 더 뛰어난 의미가 없어요. 흥미, 재미, 의미 순서로 찾아가는 거고요. 자, 중요한 거는 여기 순서인데요. 절대 의미를 맨 처음에 찾으면 안 돼요. 우리가 뭔가 새로운 일을, 특히 나이 60 넘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엄마가 그러죠. 야, 나는 우리 문화센터에 캘리그라피 선생이 되게 이번에 잘 가르친대. 가서 배우려고 하는데 캘리그라피를 한번 해볼까? 아우, 엄마, 그 나이에 뭐 새로 배워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런 얘기 하지 마요. 의미는 마지막에 찾는 거예요. 흥미, 재미 순으로 찾고 재미있어서 막 열심히 하다 보면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흥미, 재미, 의미 순으로 노후의 즐거움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막 다 알고 보면 다 보물이야 막. 맞는 것 같아요. 야. 100세 시대를 향한 여러분의 도전은 아주 유쾌할 것입니다. 이제 갓 30대 막 접어들었거든요. 얼마나 좋아. 막 부러워 죽겠어요. 이제 막 접어들었는데 네. 선장님이 딱 보시기에는 저 나이대를 보면 이런 도전을 했으면 좋겠다. 혹은 이 나이 때 내가 다시 돌아간다면 나는 이걸 해보겠다. 이런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신의 욕망에 충실하는 연습을 해보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네. 저는 PD로 일하면서 많은 배우들과 방송인들 만났잖아요. 30대 그분들이 막 이렇게 화려한 삶을 살잖아요. 한 가지 놓치는 게 뭐냐면 늘 세상에 의해서 평가되고 세간의 시선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 욕망에 이렇게 따라서 많이 움직여요. 정작 내가 좋아하는 건 뭐지? 자신의 욕망에 충실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가 뭔가 하고 싶어도 잠깐만 근데 내가 TBC 아나운서가 혹시나 이런 거 하다가 누가 이렇게 보고 뭐라 그러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게 별 크게 아닐 수 있는데 그래서 항상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모습에 치중하면서 살다 보면 나 자신의 욕망을 잊기가 쉬워요. 저는 정년퇴직까지 버티면 사실은 60까지 사실은 버틸 수 있는 회사였어요. 좋은 회사인데 저는 그만두고 나왔거든요. 나와서 무척 외로워졌는데 그래서 저는 외로움이 저한테 되게 괴로움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가만 다시 생각해 보니까 나이 50대 초반에 퇴사를 했다라는 건 내가 이제는 잘 살았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리고 우리가 고령화 시대에 60, 70 기나긴 노후를 즐긴다는 거는 건강하게 산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60 넘어서 아이들이 이제 다 커서 애들 다 이렇게 막 어디론가 일하러 가고 시집장 가고 아무도 애들이 날 찾아오지 않아 라는 거는 내가 아이들을 잘 키웠다는 뜻이에요. 맞아요. 잘 못 키우면 애들이 계속 나랑 같이 살아요. 아니면 계속 와가지고 엄마 김치가 떨어졌어. 반찬 좀 엄마 막 챙겨가요.
애들이 나를 안 찾아온다는 거는 내가 독립적인 성인으로 잘 키웠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제가 그동안 그래도 열심히 잘 살면서 이젠 나 자신에게 은퇴라는 선물을 해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외로움이 찾아왔을 때 나는 이게 내가 나를 찾아온 거구나. 나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 나 그동안 드라마 만들면서 시청률 신경 쓰고 밤샘 촬영하면서 늘 힘들었는데 이제는 그냥 나를 좀 돌봐줘 라고 내가 나를 찾아온 것 같았어요. 제가 외로움 수업이라는 책을 쓰게 된 이유가 사실은 그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외롭고 힘들고 괴로워서 도서관 가서 막 책을 읽었어요. 고독의 위로, 외로움의 발견, 외로움은 통증이다. 온갖 책들을 다 읽고 내린 결론은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외로움을 선물처럼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보물지도예요. 네. 외로움은 어쩌면 내가 앞으로 20년, 30년 동안 보물지도를 찾듯이 나는 뭘 할까? 자, 저는 우리가 기나긴 노후는 어쩌면 자유롭게 시간을 쓸 수 있는 시간이 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시간을 내가 잘 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나의 욕망에 충실하는 연습을 미리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전혀 안 하고 그러니까 오로지 그냥 아이들 오늘 뭐 챙겨줘야 되나 회사 가서 상사가 시키는 일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아이들이 커서 집을 떠나면 빈둥지 증후군, 어느 날 갑자기 퇴사하면은 은퇴자 증후군 와서 괴로워지는 거예요. 오히려 노후의 외로움은 100세 시대가 우리에게 준 선물이다. 우리는 선물을 잘 열어보고 또 활용해보면 되겠네요. 아니, 오늘 두 분 진짜 열심히 들었잖아요. 그리고 전희근 씨는 몰랐던 지금 방송인의 끼를 발견을 해주셨어요. 좀 어디 소개 좀 시켜주세요. 알겠습니다. 근데 대신 수요일은 안 돼요. 여기 와야 되거든요. 네. 좋습니다. 아니, 오늘 어떠셨어요, 우리 경환 씨는? 네, 정말 집에 할 거 없고 심심할 때는 일단 집에 있지 말라가 핵심인 것 같아요. 산책을 하든 밖에 나가든 뭐 사람을 만나든 그래서 이제 집에 있지 말고 그리고 쉬지 않고 꾸준히 진로 탐색 그리고 여러 가지 도전 그리고 운동 꾸준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오늘 한 번 더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저도 사실 이제 진짜 100세 시대인데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좀 즐겁게 설레는 마음으로 한번 활용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좀 영감을 얻을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지식도감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고요. 저희 외치면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도 찾아라 보물지도!